지난 몇 년간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인공지능 AI였죠. 맞아요. 정말 그 AI 관련 주식들이 그냥 시장 전체를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나스닥 지수가 유독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힘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슬슬 AI 랠리가 끝물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심지어 AI 거품이 터질 수 있다 뭐 이런 경고까지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만약에 시장에 그 큰 자금이 기술주에서 빠져나온다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결국 시장의 돈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그렇죠. 한쪽의 파티가 끝나면 이제 다음 파티가 열릴 곳을 찾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다음 파티가 열릴 만한 곳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화려한 기술주 넘어 우리한테 익숙한 전통 우량주들, 특히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 속한 기업들 중에서 2026년 이후에 큰 반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세 곳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오늘의 주제는 위대한 기업들의 컴백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걸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컴백 스토리라는 관점 아주 좋습니다. 단순히 재무제표를 넘어선 기업의 저력을 볼 수 있거든요. AI의 열기가 조금씩 식는다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성과를 보여준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로 눈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오늘 이야기는 그냥 개별 기업 분석을 넘어서 시장의 큰 흐름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단서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컴백 스토리의 주인공부터 만나보죠. 바로 월마트예요. 월마트. 사실 월마트 하면 거대하고 안정적이긴 한데 폭발적인 성장과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쵸.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 파는 회사가 얼마나 더 크겠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맞아요. 매일같이 주가가 막 2배, 3배 뛰는 기술주들을 보다가 월마트를 보면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움직임이 둔한 코끼리 같다는 그런 편견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최근 실적을 보면 이 코끼리가 어쩌면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2026 회계연도 3분기, 그러니까 2025년 10월 말에 마감된 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아주 가뿐히 뛰어넘었어요. 아, 그래요? 네, 매출은 예상치보다 20억 달러나 많은 1,795억 달러. 와, 1,795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을 웃돌았고요. 제가 더 놀랐던 건 그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이에요. 아, 그게 어땠는데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이미 5.3%라는 아주 높은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한번 크게 성장하고 나면 다음 해에는 성장률이 둔화되기 마련인데 그 위에서 또 4.5%를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게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이미 높이 뛰어오른 상태에서 한 번 더 점프를 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뭔가 체질 자체가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일회성 행운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보여준 패턴이거든요. 아, 패턴이었군요. 네. 월마트의 저렴한 가격 장책, 그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그리고 고객에게 주는 혜택들이 지금처럼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에 모든 소득계층의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확실히 경기가 안 좋을수록 월마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렇게까지 숫자로 증명이 되는군요.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왜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월마트를 컴백 스토리의 첫 주인공으로 꼽은 이유예요. 시장이 AI라는 그 화려한 파티에 취해 있는 동안 월마트는 조용히 혼자서 파티장 전체에 음식을 공급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셈이죠. 파티가 끝나면 누가 진짜 돈을 벌었는지 드러날 거예요. 실적은 이미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주가는 지난 2월 고점을 겨우 넘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즉, 이 엄청난 실적이 아직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만큼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동안 묵묵히 내실을 다지면서 저평가된 가치의 컴백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낮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가지면서도 이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을 놀라게 할 잠재력을 품고 있는 거죠. 월마트가 시장의 소음 속에서 묵묵히 저력을 증명하는 이야기였다면 다음 회사는 그 소음의 한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아, 어딘지 알 것 같네요. 온갖 악재의 주인공이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기회를 품고 있는 말 그대로 추락했던 거인의 귀환을 꿈꾸는 기업, 보잉으로 넘어가 보죠. 보잉 이야기는 정말 극적이죠. 2019년 이후로는 정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으니까요. 맞아요. 솔직히 그동안 보잉 주주였다면 정말 속이 까맣게 탔을 거예요. 아, 그럼요? 737 맥스 기종의 그 추락 사고부터 시작해서 787 드림라이너의 품질 문제까지 문제가 해결되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나오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잖아요. 맞아요. 주가도 뭐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끔찍한 뉴스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항공사들은 계속해서 보잉 비행기를 주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지점이죠. 네, 3분기 말 기준으로 생산 수주 잔고가 무려 6,350억 달러라고 들었어요. 6,350억 달러, 거의 800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와, 숫자는 엄청난데 지금 보잉의 생산 능력이나 계속 터져나오는 품질 관리 문제를 보면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한 수주인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항공사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경쟁사인 에어버스로 가버리거나 주문을 취소할 위험은 없을까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그 점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 주문들 대부분 취소할 수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겁니다. 왜죠? 왜냐하면 항공사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건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더 큰 그림이라면요? 지금 전 세계 항공사들이 운용 중인 여객기의 평균 나이, 즉 기령이 약 15년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어요. 15년이요? 네, 비행기들이 점점 낡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연료 효율도 떨어지고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요. 더 이상 교체를 미룰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거예요. 아, 항공사들도 새 비행기가 급한 상황이라 보잉의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항공기 시장은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하는 과점 시장이라 갑자기 다른 대안이 나타나기도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실제로 보잉은 2044년까지 늘어나는 항공여행 수요를 맞추려면 약 43,600대의 신규 항공기가 필요할 거라고 예측해요. 현재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가 약 27,000대인 걸 감안하면 앞으로 얼마나 거대한 교체 수요가 몰아칠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보잉의 문제점들 너머에 낡은 비행기를 바꿔야만 하는 항공사들의 그 절박한 현실과 기록적인 수주 잔고라는 더 큰 현실이 버티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예요. 결국 시장과 투자자들이 현재의 그 부정적인 헤드라인 너머를 보게 될 때, 즉 이 거대한 교체 수요와 사상 최대 수주 잔고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주가는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어쩌면 2026년이 바로 그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추락했던 신뢰의 컴백이 될 수 있겠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기회를 품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보잉의 엔지니어링 문제와는 조금 다른 결의 문제를 겪고 있는 마지막 기업으로 가보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앞선 두 기업과는 상황이 좀 다르죠. 주가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하는 등 겉보기에는 아주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뭔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도 아이폰 유저로서 작년에 애플 인텔리전스랑 새로운 시리가 발표됐을 때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좀 김이 샜달까요? 준비가 덜 된 느낌이 역력했죠. 시장의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실망도 그만큼 컸던 것 같아요. AI 시대에 애플이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계기가 됐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이폰 매출에서 바로 나타났어요. 실망스러운 AI 소프트웨어는 그 AI를 지원하는 최신 하드웨어의 매력을 떨어뜨렸고 지난 4분기 동안 아이폰 매출 성장률은 4%에 그쳤습니다. 4%요? 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과연 애플이 다음번에는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2026년 애플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 가지 강력한 상승 요인들이 바로 그 시점에 한꺼번에 맞물릴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어떤 것들이죠? 우선 내년 초로 예정된 업데이트된 시리의 재출시를 통해 AI 분야에서 명예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애플 같은 회사가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한번 최면을 구겼으니 다음번엔 정말 단단히 준비해서 나오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개선된 시리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지갑을 열까요? AI 기능 때문에 굳이 비싼 최신 폰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소비자들이 기기 자체에 내장된 AI, 이른바 온디바이스 AI라는 개념이 익숙해질 시간이 생기고 내년 9월에 출시될 아이폰 17 라인업에 AI 기능을 지원하는 저가형 모델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죠. 아, 하지만 가장 강력한 동력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교체 주기예요. 교체 주기? 네. 지난 3월에 나온 UBS 보고서를 보면 중국을 제외한 지역의 평균 아이폰 사용 기간이 무려 37개월에 달해요. 3년이 넘는 시간이죠. 37개월이요. 거의 역대 최고 수준 아닌가요? 제 주변만 봐도 예전보다 스마트폰을 훨씬 오래 쓰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 말은 즉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더 이상 새 기기 구매를 미루기 힘든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와, 이렇게 AI 성능의 비약적인 개선, 새로운 하드웨어 옵션의 등장, 그리고 폭발 직전의 교체 수요라는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2026년이라는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진다면 정말 엄청난 업그레이드 슈퍼 사이클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만 최근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점은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 점은 분명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다른 AI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애플 주가도 단기적으로는 함께 하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기억해야 해요. 네, 애플이 모든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저렴한 상태로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요. 잠시 주춤했던 기술 리더십의 컴백이 시작되면 시장의 평가는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뜨거운 관심이 쏠린 AI를 넘어서 각자의 방식으로 위대한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 전통 우량주 세 곳의 잠재력을 깊게 들여다봤네요. 네, 시장의 편견 속에서 저평가된 가치를 증명하려는 월마트, 최악의 위기 속에서 역대급 수주로 반전을 노리는 보잉, 그리고 AI에서의 실수를 만회하고 거대한 교체 수요를 앞둔 애플까지.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살펴본 세 기업 모두 각기 다른 형태의 컴백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월마트는 저평가된 가치의 컴백, 보잉은 추락했던 신뢰의 컴백, 그리고 애플은 잠시 주춤했던 기술 리더십의 컴백이죠.
37개월이요? 거의 역대 최고 수준 아닌가요? 제 주변만 봐도 예전보다 스마트폰을 훨씬 오래 쓰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 말은 즉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더 이상 새 기기 구매를 미루기 힘든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와, 이렇게 AI 성능의 비약적인 개선, 새로운 하드웨어 옵션의 등장, 그리고 폭발 직전의 교체 수요라는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2026년이라는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진다면 정말 엄청난 업그레이드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만 최근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점은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 점은 분명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다른 AI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애플 주가도 단기적으로는 함께 하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기억해야 해요. 네. 애플이 모든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저렴한 상태로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요. 잠시 주춤했던 기술 리더십의 컴백이 시작되면 시장의 평가는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뜨거운 관심이 쏠린 AI를 넘어서 각자의 방식으로 위대한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 전통 우량주 세 곳의 잠재력을 깊게 들여다봤네요. 네, 시장의 편견 속에서 저평가된 가치를 증명하려는 월마트, 최악의 위기 속에서 역대급 수주로 반전을 노리는 보잉, 그리고 AI에서의 실수를 만회하고 거대한 교체 수요를 앞둔 애플까지.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살펴본 세 기업 모두 각기 다른 형태의 컴백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월마트는 저평가된 가치의 컴백, 보잉은 추락했던 신뢰의 컴백, 그리고 애플은 잠시 주춤했던 기술 리더십의 컴백이죠. 컴백 스토리. 정말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완벽한 키워드네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죠? 모두가 새롭고 혁신적인 것에만 열광하는 시장에서 어쩌면 진짜 기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무심했던 거대 기업들이 자신들의 가장 큰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매일 보고 듣고 사용하는 익숙한 기업들 중에도 자신만의 위대한 컴백 스토리를 조용히 써내려가고 있는 곳이 있지는 않을까요?